자, 14번입니다. 점증이 하나 더 남았었어요. 아까 시간 20분에 제약을 해놔가지고 제가. 점증은 계획성이 부족합니다. 왜? 그냥 기득권 가지고 고쳐가는 거니까. 또 기회주의 성격이 강할 수 있고요. 이러니까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한 혁신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것도 맞습니다. 맞았습니다. 자, 이 합리가 맞습니까? 점증이 맞습니까? 논쟁이 나오겠죠. 이게 두 가지 이제 해결책이 나와. 하나는 호남 모형이야. 합리와 점증을 섞어요. 에찌오니 모형인데 에찌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성격이 다르지 않냐? 어떤 거는 맥락적이고 거시 결정이 있어. 이건 합리 모형이 맞아. 반면에 그 안에서 지엽적인 나무 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점증이 맞다는 거예요. 또 합리는 모든 걸 다 보니까 대안 탐색은 합리, 거시 결정은. 반면에 예측은 개괄적으로 해요. 점증으로. 반면에 소수 대안만 보는 나무 세부 결정은 소수 대안만 보니까 점증이죠. 그 다음에 세밀하게 예측하니까 합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돼. 두 가지로 봐야 돼. 호남 모형은 거시 결정, 맥락 결정은 기본적으로 합리 모형, 방향 설정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나무 보는 건 지엽적 결정은 점증 모형이에요. 왜? 이미 방향 설정된 다음에 그 안에서 보는 거니까.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버전 그게 아니고 탐색과 예측을 할 때 얘기가 달라져요. 합리는 거시 결정은 모든 걸 다 보니까 탐색은 합리지만 예측은 대충해요. 개괄적으로. 반면에 나무 보는 지엽적 결정은 소수 대안만 볼 거니까 탐색은 점증이지만 예측은 세밀하게 합니다. 됐지? 그리고 자기가 만든 호남 모형이 바로 능동사회. 합리 모형은 전체주의, 점증 모형은 다원주의. 이게 엣지온이 거야. 반면에 합리와 점증에다가 합리 기반으로 하면서 초합리성을 받아들이고 점증에 활류 가미해가지고 고쳐가는 게 바로 최적 모형이죠. 둘의 공통점 이스라엘 분들이라는 것. 호남 모형입니다. 틀렸죠. 조직화된 무정부라는 것은 이거는 세이통 모형입니다. 조직화된 무정부, 어떤 사건을 계기로 들어온다는 것. 긍정 측면이라는 게 뭐 이럴 수 있지. 또 나쁜 건 모든 게 뭐 나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어떤 사건 계기로 들어오는 이런 상황을 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모든 정책이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자, 86번입니다. 호남 모형은 근본 결정이 테두리 결정, 방향 결정이에요. 세부 결정을 나눈 다음에 근본 결정은 기본적으로 합리 모형, 그다음에 세부 결정은 기본적으로 점증 모형이야. 이 점증 모형을 만족 모형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족이 아니라 점증이야. 7번입니다. 또 틀렸네. 대학사회와 친목단체 같은 거는 계층적 권위가 없다는 게 조직화된 무정부예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정책이 만들어지는 건 쓰리통 모형입니다. 이건 틀렸고요. 7번입니다. 틀렸죠. 능동사회.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 점증 모형은 다원주의예요. 합리 모형은 전체주의. 이런 능동사회, 자기변개사회는 점증 모형이 아니라 뭐다? 호남 모형이야. 호남 모형. 이스라엘이 좀 특이하죠. 분명히 자유주의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지만은 국가 좀 강한 나라잖아. 미국보다는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점증이 아니라 이건 혼합이 돼야 돼요. 범지도 사회 체제, 능동 사회, 자기 변개 사회는 혼합 모형이고 점증 모형은 다원주의 모형이고요. 자, 혼합 모형은 나무 아니야. 숲을 보는 건 맞죠. 숲을 보는 건 혼합 점증 결정이 아니라 뭐다? 이걸 합리 결정이죠. 나무보다 숲을 볼 건데 숲을 보니까 모든 대안이 다 보이는 거야. 개괄적으로 다 보이지만 포괄적으로 다 보이지만 예측은 개괄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되 세밀하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숲을 보는 건 기본적으로 무슨 모형이다? 합리 모형이다. 다만 대안 탐색인가 결과 예측인가 들어갔을 때 얘기 달라져요. 대안 탐색은 합리적으로 포괄적으로, 예측은 점증적으로. 그치? 점증적으로, 개괄적으로. 그래서 다시, 나무 보는, 숲을 보는 모형은 기본적으로 합리 모형. 나무 보는 게 점증 모형. 단기 변화, 근본 변화니까. 대신에 이제 예측과 탐색 물어봤을 때, 숲을 봤을 때는 포괄적으로 탐색을 하고, 개괄적으로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나무 봤을 때는 소수 대안만 볼 거고, 탐색할 거고, 세밀하게 예측할 거고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19번이죠.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혼남 모형은 거시적으로 장기적 방향을 먼저 보는 거야.
그 안에서 세밀하고 심층적으로 대안을 탐색해 보는 거예요. 방향을 먼저 본 다음에 방향을 잡았죠. 그럼 여기 소수 대안이 나왔잖아. 그럼 그 안에서 세밀하게 보겠다는 거야. 아까 큰 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작은 걸 보죠. 이 합리 모형의 아류라고 그래요. 왜 큰 거 거실을 먼저 본 다음에 미실 보는 거니까. 점증은 안 그래. 조그만 게 모여서 큰 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친구는 어디가 숲이고 어디가 나무인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보다시피 큰 걸 먼저 본 다음에 작은 걸 보기 때문에 하향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합리 모형의 아류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운 표현이었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을 먼저 탐색한 다음에 그 방향이 나왔지. 그럼 소수 대안이 있을 거야. 그 범위 내에서 세밀하게 예측할 겁니다. 자, 21번입니다. 자, 이거는 만족 모형이네. 이상적인 상태에 고려한 최상의 결정은 합리 모형이야. 이건 아니지만 아까부터 시간이나 공간, 재정의 제약 조건 고려한 다음에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현실적인 결정을 한 것은 누구다? 이건 만족 모형입니다. 이건 틀렸네요. 혼합이 아니라 만족이고요. 그 다음에 최정은 기본 최정 됐죠? 82번 빼먹었구나 지금. 세부 결정 단계네. 세부 결정 단계는 대안은 소수만 봐요. 대신에 예측은 계략적이 아니라 세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지? 이건 틀렸죠. 계략적이 틀렸어. 세밀하게. 그래서 세부 결정은 대안은 한정적이지만 예측은 세밀하게. 이게 틀렸습니다. 23번님 최종 모형. 자, 체제론 시각은 왜 체제론 시각이냐면 계속 고쳐갈 거니까. 일단 상위 정책이 먼저 나오고 상위 정책은 결정을 한 게 아니라 결정 전략이나 체제 설계하는 거예요.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하고 후결정, 집행을 하고 평가한 다음에 다시 완료할 거야. 집행도 완료할 수 있고 평가도 완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정도 완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메타 결정도 완료할 수 있고요. 그지? 포괄적으로 완료할 겁니다. 체제론 시각이고 맞는 말이에요. 이러면서 계속 완료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최적화시키는 고쳐가는 모형입니다. 이상적인 사회를 계속 만들고자 노력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최종 모형 맞습니다. 체제론적 시각도 맞고 지속적으로 최적화시킨다. 어떻게 완료해 가면서. 됐지? 자, 82번입니다. 최종 모형은 기본적으로 합리 모형이야. 근데 합리 모형을 안 되니까 여기다가 초합리성 같은 질적 분석이 들어가요. 직관 판단이. 그래서 계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직관 판단 강조하는 것도 맞습니다. 82번도 맞았네, 이거. 자, 4번도요. 5번입니다. 이 최종 모형은 드로어예요. 드로어의 제일 중요한 건 메타 결정, 상위 결정이야. 얘는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에요. 평가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 그래서 목표와 대안을 만들기 전에 가치 처리해라, 문제 처리해라, 현실 처리해라. 가치, 현실, 문제. 가치가 있어, 이상이 있어. 현실을 봐봐봐. 갭이 나올 거야. 이게 문제야. 문제.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난 자원을 먼저 조사해 봐야 돼요. 그다음에 체제 설계하고 이 체제에다 문제에다가 문제와 자원을 할당을 한 다음에 전략을 세워요. 그래서 가연, 문자, 체할전, 이게 내가 두 문자 막 따드리는데 가치를 보고 이게 이상이잖아. 현실을 보면은 갭이 나올 거니까 문제가 처리돼. 자원을 조사해 봐야 돼. 그다음에 체제 설계하고 체제별로 문제와 자원을 할당을 하고 그다음에 전략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목표예요. 상당히 길죠. 8단계야 이게. 7단계인가? 7단계 지금. 가연 문자 체할전 해가지고요. 더 주로 메타 정책을 물어볼 거니까 여기에 초점 맞춰 보십시오. 자, 최종 모형 봐봐. 위험 최소화 전략이잖아 지금. 전략 단계 가연 문자 체할전이죠. 이 전략은 결정 단계가 아니라 상위 결정, 메타 결정에서 만들어집니다. 물론 나중에 들어오는 이 메타 결정을 다시 메가와 메타로 또 갈라요. 우리는 아직 시험이 안 나왔으니까 어쨌든 전략이라는 건 이거 응용한 문제야 지금 한번 꽈놨잖아 지금.
그래서 전략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물어봤을 때는 쉽게 나왔을 텐데 갑자기 위험 최소화니 혁신 전략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논점을 약간 흐트려 버렸지 지금. 어쨌든 전략이 중요한 거 전략은 메타 결정 맞습니다. 26번 맞았고요. 7번입니다. 최종 모형은 기본적으로 경지 합리성을 추구 기본 원리로 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여기다가 초합리성이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강의에 80%가 경지 합리성이다. 약간의 초합리성과 한류가 들어온다. 기본적으로. 근데 느슨하게 연결돼 있다. 이건 회사 모형입니다. 조직화된 무정부는 아니야. 분명히 조직은 맞지만 단단하지 않고 하위 부서가 느슨하게 연결돼 있다. 이건 회사 모형으로 봐야 돼요. 다음에 쓰레기통 모형은 그냥 느슨한 게 아니라 무정부 상태야. 그냥 더 혼란스러워야 돼 이거는. 그래서 87번은 틀렸죠. 회사 모형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가 된다? 이제 개인 모형이 아니라 집단 모형입니다. 어쨌든 집단 모형은 좀 이따 하고 개인 모형까지 하겠습니다. 개인 모형은 다시 합리가 있고 누가 있다? 만족 있어. 하나는 경제학이, 하나는 경영학, 심리학이, 행동경제학이야. 그다음에 합리와 점증이 비교돼요. 이걸 단순하게 결합한 게 혼합 모형. 합리를 기반으로 하되 점증의 환류, 그다음에 자기의 독특한 아이디어인 초합리성까지 가미한 게 최적이야. 그래서 합리와 점증, 그다음에 혼합, 최적 하나를 묶어주시고 합리와 만족. 이 만족이 내려가는 게 회사, 합리는 그대로 회사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이 점증과 관련돼 있는 게 쓰레기통 모형 같은 것들, 정치 모형, 관료 정치 모형 같은 것들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여기서는 집단 모형이에요. 이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